안녕하세요. 오늘 고전 책방에서는 구독자 문수영님이 신청해주신 써머신 몸의 인간의 굴레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작가 써머신 몸의 소개 부분은 지난 달과 6펜스 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써머신 몸이 41살이 되던 1915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제목인 인간의 굴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크고 작은 감정과 신체적 혹은 성격적인 결함의 굴레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그 굴레를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때 삶이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철학가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책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감정을 지배하고 제어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나는 속박된 상태라고 부른다. 감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이른바 운명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눈앞에 선을 보면서도 악을 쫓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주인공 필립은 부모도 없고 한쪽 다리도 저는 절름발이로 자신의 신체적 결함에서 오는 컴플렉스와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애정결핍, 그리고 감정에 쉽게 치우치는 성향 때문에 걸핏하면 진로를 변경하고 허영기 가득한 여인을 만나 비이성적인 자기가학적인 사랑에 빠졌다 실패하기도 하고 한탕주의를 꿈꾸며 주식에 투자했다가 경제적으로 파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실패와 경제적 파산을 모두 맛보며 그는 삶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이상에 맞게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때그때의 충동적인 감정과 자신이 가진 숙명적인 결함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속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평범한 일상을 거부하고 낯선 세계로 여행을 다니며 자유롭게 살기를 꿈꾸는데요. 과연 그는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필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885년의 영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기형을 갖고 태어난 필립은 9살이 되던 해에 양부모를 모두 잃는 고아가 되고 그의 어머니는 죽기 전에 필립이 성직자가 되길 바라며 시골 마을 교구 목사인 큰아버지 부부의 손에 맡깁니다. 아이가 없던 큰아버지는 아이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예민하고 냉담한 성격이라 필립은 홀로 책에 파묻혀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필립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지만 절름발이라는 신체적 불구 때문에 아이들의 괴롭힘과 놀림을 당하며 밤마다 눈물을 삼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적 결함과 상처를 숨기기 위해 늘 냉정한 척하는 자의식 가득한 소년으로 성장합니다. 자신을 고독하게 만드는 절름발이로부터 절실하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어느 날 성경에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라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매일 밤 간절히 기도를 드리죠. 하지만 다리는 늘 그대로였고 필립은 이때부터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는 신에 대한 극심한 회의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성직자의 꿈까지 접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컴플렉스에 매여 신에 대한 사랑마저 지켜내지 못한 거죠. 이후 그는 절름발이일지라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아 오랫동안 방황합니다. 회계사가 되기 위해 회계사 사무실에서 수습생으로 일하기도 하고 화가가 되기 위해 파리에서 미술학교에 다녀보기도 하지만 모두 자신에게는 평범 이상의 재능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였던 친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런던의 의학교에 입학합니다. 의학 공부에 매진하던 필립은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밀드레드를 보고 첫눈에 반해 매일같이 그녀를 쫓아다니며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그녀는 비쩍 마르고 핏기도 없고 냉랭하고 고상한 척하는 가식적인 말투를 갖고 있었고 선물을 받을 때에만 선물의 액수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애정을 보여주는 속물적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년기에 부모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
애정결핍에 시달리던 필립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나 서툴러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키스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했음에도 자신 외에 다른 남자에게 끊임없이 눈을 돌리고 데이트하는 그녀를 떠나지 못하고 당신이 저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데이트해도 좋으니 제발 곁에만 있게 해줘요 라고 비굴하게 매달릴 뿐입니다.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합리적인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과 욕정에 가차없이 휘둘리는 자기 가학적인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밀드레드는 갑자기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며 필립을 훌쩍 떠나갑니다. 그러다 얼마 뒤 다시 그의 앞에 불쑥 나타나 자신은 사실 결혼한 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동거를 했었고 자신이 그의 아이를 베자 남자가 가정을 버릴 수 없어 그녀를 떠났다고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여전히 그녀를 향한 사랑과 욕정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던 필립은 돈 한 푼 없는 밀드레드가 새로운 하숙집을 구하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밀드레드는 만만한 필립의 성의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그의 돈을 펑펑 쓰다가 무사히 딸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딸을 시골에 맡겨 필립이 대주는 양육비로 키우게 됩니다. 필립이 밀드레드의 생활비와 아이의 양육비까지 모두 대주고 있는 상황에서 밀드레드는 필립의 잘생긴 바람둥이 친구 그리피스에게 반해 그와 대놓고 만남을 이어가고 뻔뻔스럽게도 필립에게 자신은 그리피스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피스와의 여행 경비를 보태달라고 부탁하며 여행만 다녀오게 해주면 다시 필립에게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그녀를 버려야 마땅했겠지만 여전히 밀드에 대한 욕정과 소유욕에 휘둘려 어떤 비굴한 상황이라도 불사할 수 있었던 필립은 밀드레드의 약속을 믿고 결국 두 사람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밀드레드는 여행 이후 약속대로 필립에게 다시 돌아오기는커녕 자신의 짐을 모두 싸서 떠나버리고 필립은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극심한 배신감에 시달리며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인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상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의심했다. 그가 느끼기에 그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이외의 것인 어떤 큰 힘에 밀려가고 있었다. 중요한 국면에 처하고 보면 본능과 감정, 그 밖에 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손에 붙잡혀 전혀 길을 못 폈다. 그의 이성은 방관자로 옆에 서서 사실을 살피기는 해도 끼어들 힘은 전혀 없었다. 이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이나 분노 같은 감정에 휘둘릴 때 자신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깨달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필립은 그리피스에게 버림받고 거리의 여자로 전락한 밀드레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지 못하고 연민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그녀를 자신의 하숙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요리와 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며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밀드레드는 자신이 필립에게 했던 행동도 있고 다시 필립을 유혹해 그와 결혼하려 하지만 크나큰 배신의 상처 때문에 사랑과 욕정은 더는 남아있지 않던 필립은 단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밀드레드는 집안의 가구와 물건들을 모두 망치로 때려 부순 후 집을 나가버립니다. 증권 거래로 돈을 벌며 잠시 한탕주의에 빠졌던 필립은 전쟁 중에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까지 모두 탕진하고 당장 내야 할 학비와 방세와 먹을 빵도 구하지 못하는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다 필립의 사정을 알게 된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백화점에서 판매 안내원 일자리를 얻어 근근히 돈을 벌게 되죠. 어느 날 다시 거리의 여자로 전락한 병들고 초라한 밀드레드를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녀를 바라보며
필립은 그녀가 준 지긋지긋한 사랑의 상처와 자신의 경제적 실패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시골에 있는 늙고 병든 큰아버지가 죽어 유산을 남기면 그 돈으로 학교를 마치고 의사면허를 따서 런던에서 겪은 모든 상처와 실패를 벗어나 자신이 늘 가고 싶었던 스페인으로 호련히 떠날 날만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2년 뒤 드디어 큰아버지는 죽음을 맞으며 필립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필립에게 얼마간의 재산을 남기고 필립은 그 재산으로 학교로 복귀해 30이 가까운 나이에 졸업장을 받고 의사면허를 따게 됩니다. 이 무렵 그는 친구의 딸 셀리와 급속도로 가까워져 교제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녀로부터 임신한 것 같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실 그는 병원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스페인으로 떠날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고백을 듣는 순간 자신의 자유와 꿈이 위협받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뵌 여인을 버리고 떠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셀리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현실에 안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하자 갑자기 그는 과거에 밀드레드가 주었던 모든 고통을 용서하게 되고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불편한 다리까지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모두가 몸과 마음에 어떤 결함이 있는 법이다. 단 한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람의 선한 점은 받아들이고 악한 점은 묵묵히 참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절름발이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끝없이 새로운 일을 꿈꿔왔고 욕정에 사로잡혀 비이성적인 여인과 비이성적인 사랑을 하며 상처도 받았고 경제적 파탄도 맞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기가 아닌 다른 세계, 스페인같이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머문다는 것은 자신이 짊어진 모든 결함과 상처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화해한다는 뜻이죠. 그는 인간은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 굴레 안에 자연스럽게 안주함으로써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마 평생 자신의 결점으로부터 미치도록 도망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미치도록 화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며칠 뒤 그는 오래도록 계획했던 스페인행을 포기하고 셀리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햇빛이 찬란한 광장으로 나서며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필립처럼 항상 순간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고 평생 자신의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각자의 굴레에 매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도망칠 수 없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끝없이 발버둥치기보다는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그 굴레 안에서 완성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오히려 그 굴레로부터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 작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